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세금 재계약서 작성하실 때 정액해주거나 해서 재계약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셀프로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 만나서 작성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면을 유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확정일자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서 좀 불안하실 텐데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알려드리게 같이 한번 보세요. 내용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재계약 전 확인 사항 먼저 뭔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재계약서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가 그 특약 사항까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재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고 또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전 확인 사항 먼저 뭔지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권리 변동 사항이 그동안 있었나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해서, 요즘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여기 등기부 등본 발급을 해서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전세 살은 2년 동안에 나 모르게 주인이 또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권리 변동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등기부 등본 발급하는 법 그리고 내용 보는 법은 제 다른 영상에서 좀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셔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내가 2020년 5월 5일에 전세 3억이 계약을 하고 5월 31일에 232 주소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2020년 5월 31일에 대항력이 생겼고 요게 내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등기부 등본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전세금 3억을 준 거죠. 그럼 내가 1순위가 되고 이번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주인이 2021년 3월 2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채권 최고액으로 건저당권이 2억이 설정이 돼 있더라. 그럼 이 2억이 2순위가 되는 거죠. 내가 이번에 만기가 돼서 2년 만기가 돼서 주인이 다시 증액을 해달라고 해요. 우선 5% 증액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계약으로 예를 잡아봤어요. 그럼 1,500만 원을 추가로 이제 내가 줄 건데, 그럼 이 1,500만 원이 3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내가 3억을 받고 그 다음 은행에서 2억을 가져가고 내가 다시 1,500만 원을 받고 이런 순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500만 원이라서 이게 크게 부담이 없다, 앞에서 근저당이 그냥 있어도 크게 부담이 없다 하시면 그냥 계약을 하시면 되겠고,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를 정액해줬다 그럼 이건 조금 부담스럽죠. 이게 내가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우선 생각을 해서, 만약에 7억짜리 주택이다, 7억짜리 아파트다 하면 전세금 4억, 건저당권 2억, 내가 추가로 1억을 줬다면 6억이나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건저당 뒤로 후순위로 1억을 증액을 해주고 이 집을 재계약을 할 건가, 아니면 그냥 다른 집으로 갈 건가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는 이제 증액이 조금이니까 1,500만 원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다, 나 그냥 재계약하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재계약서를 쓰는 걸로 한번 이제 예를 잡아 볼게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증액 금액만으로도 계약서 작성하셔도 되고 총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튜버나 이제 블로그를 보면 뭐 증액 금액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총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이제 서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상관없어요. 둘 다 상관없는데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 분이 증액 금액 계약서를 써가지고 가서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신고 겸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더니 직원이 안 받아주더라는 거죠. 그 임대차 신고가 총액에 대한 신고가 자기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와서 총금액 계약서로 새로 써갔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임대차 신고제를 같이 신고를 같이 이제 하자면 총금액 계약서가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총금액 계약서로 작성하는 걸로 우리는 예를 삼아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특약 사항에다가 그 기존 계약의 만료로 인해서
증액하고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걸 이제 기재해 주는 겁니다. 요것만 기재해 주면 뭐 이걸로 작성하든 증액 금액 작성하든 총금액 작성하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확정일자를 뭐 여기다 받든 여기다 받든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특약사항에다가 기존 계약 연결되는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의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데 이 금액하고 기간만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어떤 계약서를 쓰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작성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방에서 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그 한방에서 부동산 전월세 증액 계약서라고 다운을 하나 받았거든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 계약서 아니라도 되고 두 분이 요런 양식을 만드셔가지고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가게 해서 적기만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다른 계약서처럼 부동산의 표시가 먼저 나오겠죠. 요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지난 전세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증액하는 재계약서니까, 갱신계약서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계약서를 그대로 옮겨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계약 내용에 가서 여기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 부분만 별도로 받고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여기는. 예, 우리 특약상에 또 쓸 거지만 하여튼 간에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가 되면서 이번에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 부분만 해당된다. 이런 설명을 여기다 한번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기존 보증금이 얼마다. 기존 보증금 아까 우리 예시 들은 거에서 3억이었는데 증액을 얼마? 1,500만 원 해주는 거다. 그래서 총 보증금 합계가 3억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3억 1,500.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쓰시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지불한다. 그 차액을 1,500만 원을 언제까지 지불한다. 그 다음에 기간은 그래서 연장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또 연장이 됐다. 기존 계약의 효력. 본계약은 기존 계약에 대한 임대차 연장 계약이며 기존 계약의 모든 내용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돼 있어서 또 훨씬 안전하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요 특약사항. 위에도 설명을 해놨지만 이건 한방 계약서라서 이 설명이 아까 위에 미리 이렇게 기존 계약서도 모든 내용이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만 두 분이 따로 작성하는 그런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약사항에다 이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20년 5월 5일자 전세 계약, 그때 기존 전세 계약 보증금 3억이었죠. 전세 계약의 기한 만료로 인한 보증금 증액 얼마 이렇게 갈로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적으시고 보증금 증액 및 기한 연장 계약임 요 글자만 들어가면 요 내용만 특약 한 줄만 들어가면 기존 계약서가 갖고 있던 확정일자 그대로 유효하고 금액도 다 유효하고 그 순서 아까 그 등기부상의 그런 순서 1순위 2순위 다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증액되는 금액만 이번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액만 3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예로 보자면 요 한 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방 계약서 사용하시지 않고 다른 계약서 양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쓰신다면 요걸 그냥 그대로 특약사항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와서 중요해진 것이 2번이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냐 안 썼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썼다 안 썼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서로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주인이 뭐 지난번에 너 썼지 않냐, 임차인은 안 썼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고 5% 이내 증액을 하신 거면 그러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계약임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이 계약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다음 계약에서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없겠죠. 서로 그 합의가 된 거겠죠.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두 가지만 들어가면 되고 요 외에 나머지 사항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다 효과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날짜 적고 각자 주소, 뭐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다 적은 다음에 본인이 자필 서명하시던가 자필로 이름 쓰시고 자필 서명을 하셔도 되고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두 장을 작성해서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질 거니까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간인을 하나 찍어 두면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혹시 뭐 변조, 위조 그런 위험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두 장을 같이 이렇게 겹쳐서 간인을 하나씩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한 장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아까 적은 특약사항 조금 크게 글자가 작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2020년 5월 5일자 이제 그때 이제 계약 일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5월 5일자 전세 계약 보증금 3억의 기한 만료로 인한 보증금 증액 금액을 적어주시고 및 기한 연장 계약임 요거 한 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계약임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뭐 서로 분쟁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서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 예에서 봤던 앞에는 벌써 전세 3억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한번 확정일자 한번 받았고 이번에 다시 증액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한 번 더 받으셔야 3억은 옛날에 확정일자가 유효한 거고 이 1,500만 원은 이번에 확정일자가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 확정일자를 안 받으시면 그러면 이 1,500만 원 아무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순서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2억 근저당 설정한 다음에 다시 또 대출을 더 받았다고 하면 나는 그 순위보다도 더 밀리는 거죠. 이 1,500만 원은. 그러니까 적어도 3순위를 유지하자면 이번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뭐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가 다 이쪽으로 밀린다. 그 전에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특약사항 요 한 줄만 있으면 기존의 것은 그대로 확정일자가 유효하고 3억은 이번에 확정일자는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셔야 됩니다. 두 개 같이. 뭐 이번에 거 썼다고 해서 금액이 다 여기 3억 1,500만 원 다 있으니까 기존 계약서를 뭐 주인한테 주고 없애버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둘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법원에서 임차인한테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문이 온다면 이 두 계약서를 다 집어넣고 둘 다 이제 권리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계약서는 항상 같이 보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 사항을 재계약서 셀프 작성 시 유의사항 3가지. 먼저 1번 등기부 등본으로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계약서를 같이 보관해야 된다.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내용. 재계약서 셀프 작성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죠?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꼭 필요한 다른 내용으로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